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2015년 6월 3일 이 김일봉 초음파 교실에 주최하는 송도 초음파 아카데미 초음파 정례 토의를 하고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례하고 우리 발표 초음파 케이스 발표하고 또 질환 토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대구 파티마 병원의 소화기내과 김대진 과장님이 발표하겠습니다. 사진이 좀 박수로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파티마 김대진입니다. 여자 65세 환자분이십니다. 수혈관에 비가스릭 페인을 주소로 입원하였습니다. 개인병원에서 리프트 메스가 디스텐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사실 소개 영상에서는 OTPT의 경환 상승과 ALP의 경환 상승 외 특이성이 없고 다른 건 특이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병원 사진이고 여기 보면 이제 리버 메스가 이제 4번 세컨쯤인데 리버 메스가 진된다고 했고 이런 데는 좀 기든인지 메스인지 잘 모르겠는 이런 사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역시 비슷한 사진이고 이게 이제 메스가 진된다. 그 다음에 계속 같은 사진이고 여기에 GBG 스탠전이 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사진은 기든이 사진이 지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음파를 한번 봤습니다. 요거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초음파를 안 들어봤어요. 동영상 사진이 좀 많은데 제일 마지막 사진부터 한번 이 사진은 이게 제일 끝에서 찍었거든요. 마지막 사진부터 올라오면 좋은데 저희가 병원이 조금 사진이 마지막 사진부터 올라오고 반대로 들어옵니다. 아니면은 아예 닫고 나서 아까 거기서 해도 됩니다. 안에 나가가지고 아까 전에 사진 넣어봤거든요. 마지막 사진 마지막 사진부터 좀 쭉 한번 다음 넘기면 됩니까? 넘겨주시겠습니까? 일일이 새로 클릭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앞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메스처럼 약간 보이고 리버에 약간 이런 로덴스에 약간 흐트러져 계속 넘겨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안 넘어가나요? 넘어갈 텐데. 저거 있네 그래. 네. 잠시만요. 그냥 연결 잘 하시면요. 바탕화면에서 보는 걸 바꿔보세요. 프로그램. 사진표 그걸로 보면 됩니다. 그렇지. 앞으로 넘겨주십시오. 앞으로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여기 가장 앞으로 좀 넘겨주시겠습니다. 이런데 거기 말고 이게 리버에 약간 모데스티로 계속 좀 있는 생각이 드리겠습니다. 집이 약간 디스텐션이 있고 여기도 이런 모데스티로 약간 그래서 앞으로 좀 넘겨주시겠습니다. 사진 같은 거 많이 찍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문제 있습니다. 여기 좀 여기 약간 메스가 하시는데 문제이고 우리 청취 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가 어느 보입니까? 펑크레스 유청 클래스 수도막 쪽 아닌가? 펑크레스 유청 붙은데. 자, 비아가 막 그 사진 한번 가야 돼요. 초보가 지금 많이 제가 이거는 뒤로 앞뒤로가 잘 안 되네. 아니 저기? 이쪽에 보면 여기 SMA가 보이긴 하는데 팬크라스 헤드 쪽에 메스 아니면은 소막 쪽에 메스인지 보면 되는데 소막가 연결된 거지.
스파인이 저기 있는데 헤드 아닌 것 같은데. 바디 쪽인가요? 요 사진은 보면 너무 판그라스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조금 더 넘겨주시겠습니다. 요건 그리고 제가 감도라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 이건 제작 이제부터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 이게 메인 메스가 생각이 되는 사진입니다. 이게 런지턴이나 뷰라 말이죠. 예. 이건 찌름에 수동강 뭐죠 사진은? 헬스 좀 이상한데. 그래서 앞으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 사진은 여기네. 이건 뭐를 처럼 보여요? 요거는 지금 잘못된 거 밑에 지하의 골치 안 보인다고? 안에 에코가 있잖아요. 무게가 있지 않아요? 아니 나머지가 어때서 좀 괜찮아요. 이렇게 있으니까 CT를 보면 답은 알게 되는데 이렇게 있으신가요 혹시? 그 다음에 CT를 넣어놨습니다. 아나토미를 한번 봅시다. 제일 골고루 보이는 자리 하나, 이미지를 하나 해서. 그 전에 요거는 이거는 트랜스버스 뷰란 말입니까? 예, 예. 그러면 아나토미를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어느 보이는지. 까메 사진 볼까요? 그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지나 췌장 헤드 쪽이 그쪽 편에 이게 약간 뭔가 뭐 이렇게 소프트 티슈에 약간 믹스 데코제닉스 메스가 있는 뭐 그런 거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약간 고부의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찍는 건 이게 지금 담도라고 제가 생각 안 하고 주로 찍은 사진이니까 이게 담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판크레스 느낌이 좀 모르겠다. 인트라 헤파틱 바이덕트가 나오는 데로 한번 잡아주시죠. 아까 보는 것 같은데. 빨리 좀 조금 느려진 것 같기도 하고 12 12도 40%를 잡으면 12도 이거는 과거에 한 것밖에 보기 안 되잖아. 좀 아나토미 보이는 자리로 한번 수도해봐요. 수도해봐요. 방금 이거 말고는 딴 거 같이 보이는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뭐예요 이게 오블리크란 말이에요 이거는? 라이트 안테리어 블레이크. 아, 제가 그랬고 엔테레 오블리크면은 아니 이거는 그냥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흑인 그냥 툭이나 안것 같습니다. 모양은 봤어. FS 트랜스버스 스캔은 그렇게 보이는데. 약간 찍다가 이게 좀 돌리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게 스파인 맞죠? 왼쪽 밑에 있는 게. 예. 이 스파인이 어떻게 쓰는 거죠? 사진에 이걸 주고 말이죠. 근데 또 개인병원 사진하고 조금 다르긴 다르잖아요. 우리 DVD 센저대로 바꿔보자. 완전 다른 게 다르네요. 우리가 이제 지금 마킹을 해가 이제 막 그 표시를 해놓고 하면은 나중에도 이제 알기가 쉬운데 그런 걸 안 해놓으려면은 원래는 그 표준 화면으로 기본 잡아놔야 뷰를 잡아요. 마킹을 안 해놔도 다 어느 아나토미인지를 알기 좋은데 원래 플레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찍힌 게 이런 거는 런춘이라는 하는 게 뱃을 보면 표시가 나잖아요. 근데 아까 그거는 아나토미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뭐 그레이션 있으신가요? 그러신가요? 크레스 메스. 이건 월 디커닝 있고 뭐 리버 안에 멀티플 노즐 있고 면선생 그런 것만 생각하면은 뭐 메타 의심해야 되겠지만 어. 아나토미 구별이 잘 안 돼. 메스 자체는 아이소 판크레스하고 아이소익하고는 약간 하이퍼 에코익한 로빌레이팅 메스가 있고 배치로도 있는 것도 경계가 조금 보이긴 한데 여기 나오고 디스텐션 그다음에 있는 것도 이번에 멀티플 로에코에 여들이 많이 깔려 있고 GB 디스텐션이 있고 옵트랙션 하는 게인지 나머지 엑스트라 헤파이덕트 확인돼야 될 것 같고
일단 말리그니시는 있고 메타가 보이는데 11이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디파인이 잘 안 되지. 뭐들 12D 딜라테이션이 있었거든요.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원이라고 이게 찍어놨겠죠. CBD란 아니 말이에요. 12D라고. 이거는 아니고 이게 CBD가 아니 이거는 아니, 이거 말고 아니, 이거 말고 딴 이거 거. 맞거든요. 이거 말고 딴 사진에서 이렇게 베스라고 같이 잡으면 이게 그래도 11이가 이게 12D를 잡아놓은 거 네. 같은데. 이건 뭐 보고 12D라고 그래요? 바스트로 폴로 안 뜨는 거, 블러드 폴로 안 뜨는 거. 또 그거 말고 근거가 뭐 있어요? 집이 밑에 있고 왜 바스큘러가 안 뜨고 이러면 멈추잖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뜻이죠. 예. 그래서 그렇잖아요. 잘 잘하겠죠. 일단 뭐 그렇습니다. 이 앞으로 이렇게 보셨죠? 네. CT를 볼까요 그럼? 예. 예, 시티 봅시다. 네, CT 봅시다. CT 보고 그걸 봐도 재밌어요. 네. 초반 한개 더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초반 한번 더 봤습니다. 한번 더 볼까요? 예. 예. 다음 주. 그래서 CT. 이제 이거 메타스타시스고 판크라프트 헤드 캔서입니다. 예. 약간 그 부위가 주로 이제 여기 부위가 되고 여기 이렇게 메타스타시스 적용이고요. 다음 끝까지 안 보고 그리고 또 한번 봐야 되니까. 그래서 EUS를 안 봤습니다. EUS를 보니까 앞으로 한 칸 앞으로 앞으로 좀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게 EUS를 우리가 이제 보는데 EUS하고 정법이 비슷합니다. 포탈뱅과 CBD 항상 같이 주의가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메스입니다. 이게 이제 CBD를 약간 맡고 있는 메스고요. 이게 이제 EUS도 레이디얼 EUS가 있고 리니어 EUS가 있습니다. 레이디얼 EUS라는 그냥 이게 모양을 주로 이제 보는 거. 적용하게 이제 이게 방금 세대에서 CBD를 맡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리니어 EUS는 이제 색친 검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하는 이런 것 중에 리니어 EUS가 하는데 여기 약간 다르죠. 리니어는 전체하고 리니어는 반팀에 나오고 반팀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역시 이제 CBD를 맡고 있는 메스가 있었고 이제 이게 이제 F&A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판크라스 헤드. 그래서 최장에 이제 아데노칼시노가 나왔고 리버도 이분이 바이옵시를 했습니다. 제가 해가지고 이제 아데노칼시노가 나왔고 최종 진단은 역시 이제 췌장암의 간전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아시피 역시 이제 여기에 이제 난도 여기 협착이 이제 있고 이제 이게 스텐트를 일단 여기 넣었습니다. 넣고 나서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뭐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퇴원하고 나서 이제 또 수주 후에 다시 이제 옵스트럭션이 다시 와서 젤슨 플라스틱 대신에 이제 메탈 스텐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초음 플라 한번 더 봤습니다. 제가 한번 떼어보시겠습니다. 처음부터요? 끝으로 여기서 끝으로 좀 해주시겠습니다. 아까 그걸로 그 프로그램을 봐야 돼. 지금은 그걸로 열리는 거야. 오른쪽 밑에 있는 저 그림 표시 뭐? 화살표 밑에 있는 저. 연결도로 밑 화살표 밑에. 윈도우 뷰. 아까 저걸로 봤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고 스탠드 러브 다시 한번 맞거든요. 앞으로 다시 앞으로 돌리고 앞으로 돌아가네. 계속 한번 돌려봐 주실 수 있어요?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 메타스타시스가 좀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지고. 요거는 지금 뭐라고 생각했어요? 요거 제가 지금 메탈 스탠트라 생각합니다. 이런 걸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예, 이거는 스탠트. 제가 네, 스탠트죠. 12D입니다. 여기가 계속 앞으로 돌려보시겠습니까? 여기 계속 스탠트가 잘 보이죠? 지금 잘 보이고 그거를 뭐 중심으로 뭐 플로가 안 뜨는 걸 확인을 하고 BB에 이제 이런 게뭐 강도도 역시 조금 늘었나요? ICD 그래서 갑자기 하여튼 메스가 더 잘하고요. 이런 것도 이제 메타스타시스가 또 이제 진행되는 그런 거가 지금 앞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헤드 메스는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찍은 것 같아요. 좀 전에 예. 이게 메타가 더 심해졌다고 메타가 보이고 심해지고 그다음 인터넷 파티 파일도 더 늘어나는 것도 해주고 근데 스텐트를 넣었는데 ICD가 더 늘어났습니까? 옵스트럭션이 아,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바로 했기 때문에 예. 그거는 금방은 아직 아직 금방 하니까 그거는 금방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메스는 조금 살짝 소리 들었는데
좀 맞춰보라. 재밌네요. 네, 케이스는 좀 재밌네요. 예. 처음부터 그러면 한자로 존디스 있었습니까? 예? 그때 처음 존디스 없었습니다. 근데 있는 중에 이제 존디스가 생겼고 뭐 그래 약간 이제 뭐 사실은 그게 첫 번째 이건 아까 플라스틱 셀프 CBD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GB도 디스탄트 늘어나고. 정도 늘어나고 슬러지 있을 정도 같은 거 존디스가 아니 그거는 이제 두 번째는 그래 태어나고 나서 두 번째는 맨 처음에 아니 처음에 올 때 GB가 늘어나 있었잖아요. CBD가 약간 그래서 그런 CBD가 있었죠. 약간 그래서 슬러지 있고 빌리루비는 정상이에요. 여기 정상이었어요. 그렇죠. 빌리루비도 정상이었거든요. 그 처음에는 그래서 많이 안 늘어나 있었잖아요. 그 시간 관계 타임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스탠드하고 뭐 처음 봤을 때. 처음 왔을 때는 그런데 없다가 한 5, 6일 있으니까 약간 황달이 생기더라고요. 황달이 생기고 그렇게 내가 첫 번째 플라스틱 넣고 퇴원을 하고 한 1, 2개월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모르겠는데 마지막 사진은 1, 2개월 보이는 그렇죠. 예, 예. 사진이 굉장히 재밌는 사진이고, 근데 아까 강태기 쌤이 이야기했다시피 표준 뷰를 정해서 이렇게 행자생도 우리가 이제 표준 뷰가 아올타, SMA, 스프레이핀 아시겠죠? 표준 뷰를 맞춰서 사진 하시면은 사실 그 밑에 그 마킹이 없어도 우리가 대략하면 알아보기 쉬운데 사실은 지금 보면은 아나토미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진 찍으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 개선 되게 재밌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경을 잘 내가 사진을 찍어라 이 말이죠. 뭐저 좋은 케이스네. 앞으로 점점 이제 김대진 사장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시티 가이드 바이브스 됐습니까? 님은 시대가 있었어요. 다음에 또 저 오늘 발표는 김창수 쌤. 네, 김창수 쌤 하십시오. 그 케이스. 케이스, 네. 박수 선생님 케이스. ESC 눌러보시죠. 저도 한 케이스 밑에 주가 있어요. 어제 케이스인데 제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상의 좀 드리려고 달렸습니다. 46세 된 남자가 며칠 동안 하복부 아프다고 해서 갔습니다. 다음 사람. 이게 프로브가 라이트 로커들은 엉뚱이 차고 있고 리니어 그거보다 약간 아래쪽으로 가니까 이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것들은 아마 패티 인필트레이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플루이드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고 또 보기에 펜딕스의 횡단면이 보이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게 터미널 유형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플루를 각도를 주고 내려보니까 플루이드가 모여있는 같은 느낌이 들고 펫티슈가 주변에 펫티슈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히스토리가 어펜디사이티스를 생각하기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아팠는데 텐더니스도 별로 없었고 피부라든지 어떤 페인도 아주 어큐트한 그런 어떤 페인이 아니고 좀 모호한 막연한 그런 통증이었습니다. 오메가 LH 컨벡스 프루입니다. 라이트 로커들은 아래쪽으로 쭉 보니까 뭔가 프루이드 데스티가 보이고 인터널 쪽으로 에코가 좀 있습니다. 이레귤러한 그런 느낌이 있고 주변에 펫티슈가 상당히 있고 이렇게 되는 저기 랩트 로로 됩니까? 이게 아마 마킹이 여기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라이트로. 예, 라이트로. 마킹이 사진을 제가 많이 찍다 보니까 금방 안 바꿔주면 플루이드 덴시티가 있으면서 한쪽으로 인터널 에코가 상당히 좀 있고요. 주변에 역시 텐더니스가 별로 심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메디알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메스 덴시티가 있습니다. 인호모지니어스,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런 메스. 경계가 조금 분명하게 있고 주변에 펫티슈가 메스입니다. 굉장히 휴지한 메스가 로우 업도면 미드라인 쪽으로 그거는 약간 뭐 있습니다만 메스가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 있습니다. 딱딱하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프로고 약간 텐던스가 있고 아주 심한 뭐 있습니다. 메스가 이제 미드라인에서 약간 왼쪽으로 이것도 맥메스 됐습니다. 이것도 맥메스 됐습니다. 또 메스는 방향을 이제 90도 달리 했는데 메스가 어떻습니까? 아까하고는 원인이 약간은 좀 다르게 보이는데 한쪽에 에코가 상당히 증가되는 부분이 일부 보이고 주변에 조금 에코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각도를 바꿔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패티슈가 메스 주변으로 패티슈가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는 왼쪽이라고요? 왼쪽이. 이게 많이 왼쪽이 아니고 미드라인에서 약간 왼쪽입니다. 메스가 연결이 상당히 크기 됩니까? 때문에 예? 연결이 됩니까? 메스가 오른쪽. 예 메스가 우측 크니까 오른쪽부터 쭉 이래 가보면 어. 왼쪽에서 잡히고 이렇습니다. 메스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하고 같은 메스인데 예, 오른쪽 같은 메스인데 왼쪽 약간 보입니까? 이제 왼쪽으로 치우쳐서 혹시 뭐 생각나는 이거는 랩트 로와의 리니어 프로브고 시그모이드 콜론 쪽입니다. 디센딩 콜론에 시그모이드 콜론 쪽을 내놓은데 월이 여기까지고요. 이쪽에 패티슈가 있고 여기 저는 시그모이드 콜론인 것 같습니다. 여기 루멘인 것 같고 월 스크린이 양쪽으로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콜론에서 내려오면서 메디알 쪽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메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패티슈가 이렇게 도대체 뭘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시그모이도스코피 같은 거 알고 있어요? 예? 시그모이도스코피. 안 했습니다. 어제 왔고 쌤들 생각 어떠세요? 혹시 뭐 제일 처음에 사진은 저는 앞배를 내가 놓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상적으로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스가 있으니까 난 처음에 앞배가 포프레이션이 되고 여기 이제 주변에 패티슈 감싸고 있고 여기 압세스를 형성하고 또 메스처럼 보이는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클리니컬하게는 잘 안 맞아. 오히려 크론이나 뭐 그런 거 있어요. 그거 때문에 퍼프레이션을 생각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생각했는 게 크론이고 이제 퍼프레이션 되고 압세스 포메이션 됐나 했는데 이제 이거를 보고 나니까 디센딩 콜론이니까 그럼 울서레이티브 콜라이티스가 이렇게 형성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떠드는 거예요. 디센딩 콜론이 월스크린이 지금 쭉 포칼하지 않고 쭉 내려가면서 있잖아요. 이런 메스가 형성됐습니다. 도대체 그 다음에 그럼 위에도 안 보자. 라이트 키드네 하이드네프로시스가 있는 거예요. 무시해? 이 사람 남자예요? 남자입니다. 46세 된 남자입니다. 그럼 이게 이 메스가 강쌤 말대로 라이트 리터를 누르는구나. 누르려면 인플라메이션 가지고 누르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뭔가 메스가 라이트 리터를 눌러서 하이드로네프로시스를 형성했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그럼 메스가 아까 디센딩 에서 연결되는 시그노이드가 조금 롱 세그멘트가 월티크닝이 쭉 있으면서 메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콜론 캔서 같으면 또 저런 현상을 형성할 수 있다. 하여튼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동영상인데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여기 동영상 예 여기 한번 해보세요. 조금 더 예. 됐습니다. 여기 팬티 티슈가 있고 됐습니다. 한번 더 볼까요? 신수쌤 말씀하시는 아마 센터에 에코제닉한 라인처럼 있는 게 아마 콜론 GI 트랙트의 루멘이 아닐까 이재주쌤 그래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거죠. 저도 사실 그런 의심이 좀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루멘이고 이게 월피크닝이 아닐까. 그러니까 콜론 캔서, 아데노 캔서의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 저놈은 변비가 심할 건데. 변비도 별로 없고 이 사람 그래서 나중에 히스토리 보니까
한 1개월에 걸쳐서 한 5kg의 웨이트로스가 있었고 콘스티페이션이나 다이어리아는 없었습니다. 다음 저 동영상 한번 더 눌러주세요. 여기 시그모이드 보입니다. 시그모이드에서 이렇게 연결되고 뭔가 이렇게 연결돼서 이 메스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 써도 메스인데 그 중간에는 또 괜찮지 않아요? 저기 아까 처음에 연결됐을 때요. 다시 한번 내려오는 다시 한번 동영상. 오전에 아니 이거 이거 오전에. 손가락 한번 오전에 한 번 더 전에. 여기는 좀 괜찮았지 보이기도 여기요? 하고 거기는 좀 괜찮고 보이기도 하고 그 뒤쪽에는 다시 메스가 이렇게 보이기도 해서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중간에 볼 때는 거기는 좀 월이 이렇게 좀 층이 구분이 되는 것이 보기도 하던데 볼게요. 오전에 광고 동영상이 3개인데 우리 2개 봤죠? 예, 한 개도 있습니다. 여기 한 개도 보입니다. 있을 건데. 예. 요거는 디센드 콜론이 위에서 쭉 내려오는 겁니다. 쭉 내려와서 여기 시그모이드로 이제 연결됩니다. 요렇게 메디안 쪽 요렇게 연결이 들어가죠. 요렇게 들어가서 이제 메스를 요렇게. 그 여기는 청층이 좀 살아있는 거 안 같습니까? 층이 너무 요거는 살아있단 말이죠. 열심히 살아있어요. 예, 층이 너무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거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컴퓨터 상태가 좀 나빠. 그렇죠. 마우스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진은 너무 좋은데. 여기 디센드 콜론 쭉 내려옵니다. 네. 위에서 지금 여기 동그랗게 내려오는 거 보이십니까? 쭉 네. 내려와서 시그모이드가 연결되죠. 월피튼이 있고 루멘이 있고 이렇게 월색이 쭉 해서 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것 같습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내 마음속으로는 콜로 캔사, 키스트 월 바깥쪽으로 좀 브로잉해서 휴지한 메스를 형성하고 그동안 환자가 증상은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안쪽으로 옵스트럭션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이제 바깥쪽으로 시로살 쪽으로 익스펜딩하는 그런 키스트일까 콜로 캔사일까 뭐 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일단 CT를 찍었습니다. CT 역시 뭐 하이드로네프로시스, 라이트 킥이 하이드로네프로시스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유레터입니다. 유레터고 여기 메스가 이제 약간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조금 모멘텀이 정상적이진 않죠. 패티한 스트랜드를 형성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여기도 보면 이제 메스가 이렇게 메스가 여기 소아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일리아가 하필이죠. 페모랄하고 인터나 일리아, 익스터나 일리아 나눠진 양쪽에. 그다음 이 메스가 휴지하게 이렇게 있고 주변하고 조금 연결돼 있고 또는 이 소장하고도 되게 좀 붙어 있다. 그런데도 다른 장관하고 하여튼 유착이 되어 있다고 느낌이 들고 이런 것들도 다 테스팅이 됐다고 인필트레이션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장관하고 연결돼 있죠. 머리 연결돼 있고 거대한 휴지와 메스가 이렇게 그쪽에 바울월드 시크링이 지금 있는 거죠, 저쪽에. 여기 그렇죠.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월피튼이 되면서 같이 붙어 있다. 여기도 아마 월피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여기부터 나는 월피튼이 있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여기는 굉장히 로덴스티로 보이죠. 이거를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요? 메스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어디가 루멘인지 뭐 어떻게 메스가 되는지 모르겠고 아사이트는 별로 안 보이시죠? 예. 아까 아사이트처럼 보이는데
압세스는 아닐까요, 저거요? 메스 그냥 메스입니까? 캔스. 지금 이게 아트리얼 페이지인데 인핸스가 조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인핸스는 된다고 보면 인핸스 이게 메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브레드고 경계는 있지만 브레드 워크도 조금 시큰이가 있고, 예. 그쪽에는 다른 장관과 유착이 있고 모멘트도 여기도 월세팬이잖아요. 이렇게 넘어오는데 월세팬이 여기 브레드고 메스가 이렇게 약간 내려놓으면 메스가 이렇게 되면서 뒤로 이제 렉tum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쪽에는 좀 괜찮아요. 여기서부터 이미 두꺼워져 있다고. 메스가 이렇게 해서. 근데 환자의 증상은 사실은 독하지. 그리고 이게 메스가 큰데 위해서는 좀 림프노드나 이런 거는 전혀 에너지도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열은 없었습니까? 어렵습니다. 별로 없습니까? 이런 거 쓸 수도 있겠고. 이렇게 여기 장관이 여기 렉tum으로 해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마지막 있으면 혹시 젊은 쌤들 잘할지 모르니까 쌤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혹시 쌤들 김대진 쌤 혹시 제 생각에는 저거는 전형적인 콜론 아데노카시노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요. 기스트라든지 또 아니면은 크로넨 압세스 가능성이 있고 또 드문 어떤 배에 생기는 뭐 살코마 계열이라든지 이런 거 가능성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콜론 캔서 아데노카시노마는 아니고 저건 수술하기 전에 안 했으면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혹시 다른 쌤들 혹시 인플로메이터리 메스 중에 열은 안 나지만 혹시 액티노마이코시스라든가 펠빅 쪽에 그런 게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튜머처럼 보이고 그게 또 인플리트레이션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이드로까지 추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일반적인 뭐 김대준 선생님 말씀대로 콜론 캔서가 실모이드 콜론 캔서 치고는 잘 안 맞는 경우 지금 잘안 맞거든요. 지금 메스 같긴 한데.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제 왔고 오늘 CT 찍으러 왔던 사람인데 영상의학과는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시그모이드 콜론 루얼에 휴즈한 이레귤라 헤테로지니어스 메스가 서컴페런셜하게 둘러싸고 있고 시품, 터미널 일리움에 인게이징이 있고 페리콜릭 팩 인필트레이션이 있고 라이트 웨터 인필트레이션이 있어 하이드로네크로시스가 있고 림프노드도 좀 보인다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프레션으로는 여기서는 첫 번째 일단은 콜론 캔서를 일단 시그모이드 콜론 캔서를 일단 1번으로 임프레션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아마 조금 다른 패턴 때문에 아마 레이오 마이오사코마 림포마 등 다른 거를 아마 읽어도 되겠다. 그 정도로 인포메이션을 줬고 환자는 뭐 바로 경대병원 갔습니다. 콜론 스포를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예. 그 내시경실에서 예. 저는 요새 그 1년차 선생님들이 직접 하고 이제 봐주는 역할을 하는데 예. 저희 밑에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복감 내에 그 메스가 있고 그 콜로노스코피 상에서 한 디센딩이나 시그모이드 콜론 정도로 예. 보이는데 이게 메스가 말씀하신 대로 경대병원 맞습니다. 예, 그래서 메스가 있고 예. 그러면서 콜론에 골고루 이게 약간 그 메타 느낌의 폴립 같은 게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도 보면서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콜론 부위에 있는 메스가 근데 이게 원발적인 프라이머리 시그모이드 콜론 캔서라는 느낌보다는 저도 경험은 많이 없지만은 뭔가 메타스타틱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고 해서 그 림포마 아닐까 뭐 그런 말도 했었는데 그 한번 나중에 그 바이옵시 결과를 다음 한번 주에 바로 얘기해요. 안 그래도 처음에 케이스를 보고 깜짝 혹시 놀랐- 그 환자인가 어제고 뭐 예, 오늘 오늘 환자가 안 예, 그래도 같이 예. 겹쳐지면서 아쉽게도 제가 칠곡에 있습니까? 아니 동이동으로 왔을 때요? 예, 삼덕동에 왔는데 그래요? 예, 예. 아쉽게도 제가 CT는 못 열어봐서 그냥 예. 얘기만 듣기만 해가지고 이 환자의 CT가 이 사진과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올 수 있으면은 그 콜론스코의 사진 몇 장 좀 같이 네. 여기 공부해갖고 붙여서 바이오시 사진 들어가. 보내줄 테니까 여기로 쌤쫙 붙여가지고 우리가 발표 인테이션 하도록. 이 기간에 우리 그 전부 다 멤버들한테 전부 다 넘기시면은 쌤이 나중에 기도 붙여갖고 이제는 케이스 훨씬 재밌어지네요. 네. 나중에 결과도 바이오시 결과도 결과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김대진 쌤 스텐트도 볼 수 있게 해서 그렇죠. 수준이 이제 더 재밌어지고 더 올라가는 것 그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게 액티노마이코시스도 인베시브하게 있을 때는 저런 CT 상에서 메스 같은 느낌으로 있는데 한 얘가 그 7곡에서 지금 뭐 케이스 레포트로도 쓰고 있는 환자인데 그 캔서인 줄 알고 나중에 이제 그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양쪽 제가 그 환자는 얘기만 듣고 사진을 못 봤는데 키드니 쪽에도 인볼브돼 있고 막 그 여러 organ에 같이 인볼브돼 있는 느낌으로 있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바이옵시 결과에서 액티노마이코시스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그게 의문이 들었는데 그 전에 그 다른 뭐 영상학적 검사 같은 걸 다 했는데 다 마리그너시 같은 의심을 했고 그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알고 보니 액티노마이코시스가 나왔다 그런 케이스도 있어서 여러 가지 다음에 가능성을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액티노 마이코시스 공부하면 발표해 주시고 결과 한번 발표해 주시고 김봉쌤 혹시 그 케이스 보시고 뭐 코멘트 아 너무 어렵대요. 액틴 마이코시스 치고는 네. 주위에 조금 그게 경계가 너무 좋아요. 액틴 마이코시스는 좀 인베이전하기 근데 이 때문에 환자 같은 주위 경우는 조직하고 좀 그 내시경을 제가 말씀하시는데 봤는데 그게 내시경상에서는 액티노 그런 가능성 조금 낮아서 내시경을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액틴 마이코시스 나도 잘은 모르지만 이 주위에 침윤성이 강하기 때문에 경계가 저렇게 탁탁 클리어하게 안 나오고 옆으로 침윤하는 삐져나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 멘스 자체가 조금 경계가 그래서 좋거든요. 그래서 액틴 말고 다른 데서 왔는 메타세 가능성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서 생각이 림포마 같으면 저게 좀 에코가 좀더 리포마 새까맣게 좀 에코 네, 패턴이 림포마를 치면 떨어지지 조금 않고 너무 헤테로지 굉장히 그 헤테로지사 에코에 가고 또 호모지니어스하게 이래 보일 텐데 조금 혹시 박교 교수님 혹시 뭐 괜찮아 뭐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액티노 마이코시스 저도 뭐 수술한 몇번 경험이 있는데 이 큰 메스는 아니고 주로 이제 아펜티스하고 시큼에 이렇게 액티노 마이코시스 수술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만큼 이렇게 큰 거는 김장선 혹시 예 일단 뭐 답은 아직은 잘 모르고 우리 답은 다음 주에 우리 박현우 선생님이 네, 답 주실 말씀드리도록 거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셨다가 박현우 선생님 혹시 뭐 수위가 앞에서 하나 해버리니까 다음에는 각 대생 1번 타전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예, 다음에 오늘 메인 강의 본인 소개하고 가십시오. 동영상을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김호수입니다. 오늘 5번째 강의입니다. 우리 그 신도 심화 과정 5번째로 저는 지방간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강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지방간 내용이 지난주에 조윤 선생님 너무 또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준비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부분 인터넷 자료도 좀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자, 패티리브 이제 뭐 일단 정의는 나있지 않은데 보통 이렇습니다. 그 트리그리세라이드가 그 파토사이트에 사이토플라즘에 accumulation되는 게 조직학적으로 이게 되는 게 정의인데요. 이게 이제 펫 성분이 리버 전체 무게 10%에 차지할 때를 패티리버로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펫 디포지션이나 저도 스프링가 때문에 펫 인트레이션이나 뭐 같은 의미로 쓰이고 요즘은 패티리버, 뭐 레시, 알코올릭 리버 디지즈 뭐 비슷한 의미로 씁니다. 원인에 따라서 이런 패티리버를 이렇게 원인들을 보면 가장 흔한 게 알코올과 오베시티죠. 오베시티에는 뭐 인슐린리스트나 하이퍼리피데미아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커먼한 게 바이럴 인펙션,
스테로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드럭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뉴트리션 장애라든지 웨이트로스, 뭐 서저리, 드문 원인들, 뭐 글라피드 스트레이트 디즈 같은 이런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헬스 비주얼을 살펴보면요, 우리 크게 이제 초기에는 TG가 accumulation 되는 스타토시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게 자꾸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염증을 일으켜서 스타트 헤파타이티스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 옛날 해부학 생각해 보시면 그 존 3, 그 개인 쪽에 주위에 로빌이 먼저 손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메타볼릭 스트레스 아주 취약하다 해서 이쪽이 잘립되고 이쪽에 리피드가 먼저 그 축적이 된다고 그 다음 점에서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이제 염증이 생기고 셀 인절이 오고 심해지면 파이브로시스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단계를 뭐 히트 모델이라고 해서 퍼스트 히트는 스타토시스, 두 번째 단계는 스타토파이티스라고 명명합니다. 그 간단한 조직학적 그 구조를 보면요, 여기 오른쪽에 이제 정상 리버 구조죠. 토탈 베인하고 알더트 있고 세트럴 베인이고 존 1, 존 2, 존 3 구분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매크로베시큘라 스타토시스. 여기 보시면 그래서 핵이 있고 이 아주 큰 리피드 백큐어에 의해서 핵이 찌그러진 시그널 링스 모양을 보이고 있죠. 자, 왼쪽을 보면 어떻습니까? 중간에 핵이 있고 바깥쪽에 아주 작은 리피드 백큐어들이 차고 마이크로베시큘라 타입 있고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상에서 우리가 사실 처음 우리가 초음파니까 초음파상에서 패트리를 그리는 사실 이게 좀 주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뭐 CT라든지 뭐 MR 이미지상에서는 뭐 탄소필드라든지 이런 그런 객관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초음파상에는 주관적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게 이제 정상 리버는 이제 리버가 그 라이트 키드니 그 코텍스보다 약간 더 끄나 광도가 약간 더 높은 그 정도인데요. 이제 마일드한 패티 리버 가게 되면은 요 차이가 여기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좀 차이가 나는 이것을 마일드 패티 단계로 하고요. 마더레이트 단계에 들어가면은 중간도 단계는 여기 포탈 베인 벽이 상대적으로 노멀에서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데 벽 두께가 구분이 잘 안 되기 시작해집니다. 그다음에 아주 중정도 12화 단계로 가면은 그 아주 브라이트하게 보이고 뒤쪽에 그냥 감세가 심해지고요. 감비대는 여기서 나타나지만 여기서 감비대가 더 증명해지는 단계가 12화 단계. 그래서 이제 헤파토메갈리 정의는 뭐 아까 방금 봤듯이 응도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구분하기 힘들지만은 보통 라이트 미드 크라비큘 라인에서 세지탈 뷰를 잡아서 이렇게 캐드냐와 같이 요 거리를 재서 요 길이가 15.5cm 이상일 때 헤파토메갈리가 있다고 하는 게 제일 릴라이블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리얼 S6가 키드니보다 밑으로 내려올 때 헤파토메갈리가 있다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CT 파인딩을 살펴보면요. 이건 노멀 CT 파인딩입니다. 노멀은 어떻습니까? 그 CT에서는 그 패티가 초음파하고 반대죠. 그래서 그 CT에서는 정상적으로 스프린하고 비교를 하는데 스프린보다 스필드 유닛이 조금 더 높고 이게 높기 때문에 베슬은 오히려 조금 그 스필드가 좀 낮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 실제로 패티를 볼 때는 뭐 인핸스드 CT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언인핸스드 CT 상에서 리버가 아주 이제 어테네이션 감쇄가 돼서 나타나서 스프린보다 여기는 정상에서 높잖아요. 근데 10보다 스프린보다 스피드가 낮을 때, 좀 끊겨 보일 때 패티를 진단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구분이 잘 안 될 때는 이게 리버의 한스피드 유닛이 40 이하일 때 패티 리버로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인핸스드에서는 그 스피린과 비교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네요. 그 다이 영향 때문인지. 근데 이제 역시 인핸스 해도 40 이하면은 그 패티 리버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MR 타이밍. 우리가 보통 그 패티리 볼 때는 T2는 별로 사용 안 하고 사실 T1 메이트드 이미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보면은 케미컬 시프트 그라디언트 있고 이게 저도 방송까지 물어보고 했는데 상당히 개념이 좀 복잡한 그런데요. 이게 인페이스하고 퍼스트 페이스, 아웃페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어떤 시그널을 강도를 줬다가 그걸 이제 받아낼 때 뭘 더하고 받고 뭐 어떤 시그널을 빼고 받고 이 차이에서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T1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그 정상적인 리버에서는 이게 인페이스, 퍼스트, 아웃페이스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이 강도가. 이건 물론 약간 차이는 보이지만은 근데 이제 패티 리버에서는 어퍼스 페이스 때 강도가 아주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패티 리버의 특징적인 소리는 MRI에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뭐 언유주얼 패티 파지션이나 뭐 패스페릭 있을 때 우리가 뭐 헤만지오마나 HC나 구분이 힘들 때 특히 CT로도 구분이 힘들 때 많은데 이때 요 MR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거의 DDX가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편인데요. 사실 초음파도 센티미터 굉장히 높다고 되어 있죠. 그런 얘기지만 역시 MR이 그래서 센티미터 스페이스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패티 파지션 거의 대부분이 이제 디퓨전 타입으로 오는데요.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제 키드니하고 코텍스 차이가 많이 나고 정상 초음파 사이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그 베스월이 잘 안 보이고 테레이션 나타나고 다이프라음의 불균형 지점이 생기고 CT상에는 어떻습니까? 아까 스프링보다 하프 스프링이 떨어졌다고 그랬죠.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게 인페이스입니다. 인페이스에서는 그 정상적인 T1 이미지가 인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페이스에서는 별로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아웃페이스로 뭐 어떤 시그널을 뭐 빼버리면 이렇게 아주 패티리브에서 이렇게 패스 성분이 있을 때만 이렇게 시그널이 떠진다. 다음으로 이제 포칼 디파지션과 포칼 스페어링 테스트. 포칼 디파지션은 몇 군데, 뭐 한 군데라든지 여러 군데 멀티하게 이렇게 부위만 특징적인 부위만 이제 펫 체인지가 나타나는 건데 원인은 아직 이거는 자세히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에 인슐린과 관련이 있다 이런 아직 잘 모르고 사실 이 두 개가 거의 포괄 위치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뭐 좀 이렇게 구분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80% 리가멘트 주의, 그 다음에 S4는 뭐 양쪽이 다 있는 거고요. 발론 뭐 지리포사 뭐 그쪽이 다 있는 데 부위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포칼 스페어링도 역시 여러 부위인데 여기 특히 뭐 스캡슐레이까지 이제 요거는 원인이 이제 요쪽 부위가 S4라든지 지리포사 주위가 포탈 메인 대신에 포탈 메인의 블루프로 대신에 스텝 메인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스텝 메인에 의해서 저 블러드 스프레이가 리버 쪽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그 포탈 리버 상대적으로 TG가 함량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패스페이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패티 슈더리전 뭐 이렇게 디퓨전 타임 말고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스페어링이나 디파지션만 생기는 경우에 이걸 이제 슈더리전 다른 트루 메스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런 양상이 있습니다. 양상이 펫 컨텐트 우리가 뭐 초음파도 그렇고 CT도 그렇고 이런 거 보면은 펫 컨텐트가 많은 걸 보고 유추할 수 있고요. 특히 위치, 아까 주로 주된 위치 이런 위치들.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이거는 펫만 쌓이고 그 구조적인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스피트 원인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모양이 지오그래픽 아주 여러 지도처럼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진도 좀 불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 CT 상이나 이런 때 이네스 하게 되면 노멀 리버랑 같이 이네스 비슷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티피컬 로케이션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S4 지역 이쪽에 커데 로브에도 조금 이 물론 이게 저 오브스틱 이네스 같은 저 감세 때문에 보일 수도 있는데요. 요 부위, 그 다음에 포탄 바타이티스 주의,
매스 주의, 그다음에 GB 포사 근처 이런 데가 잘라주는 위치입니다. 맨 같은 내용 이런 데가 다 보이고, CT상이 어떻습니까? 반대로 하스필드 저 다른 부위는 괜찮은데 지금 좀 끄게 나타나죠. 전형적인 CT상 보이는 패트리. 초음파상에서 열을 보이고 CT상 열을 보이면은 이제 포칼 디포지션을 치고. 그러면 뭐 매스 이펙트 없다는 거는 이 헤파틱 베인인데 베인 전혀 코스 변화 없이 이렇게 포칼만 그 외에도 뭐 이제 아까 방금까지는 전형적인 잘 생긴 임치나 모양 보고 알 수 있는데 비전형적인 임치 왔을 때 이거 이제 이런 거를 이거 봤을 때 이게 뭐 여러 가지 생각지 않습니까? 이거 뭐 포칼 디파시보다는 보면은 뭐 FTS 안 좋다든 HC를 심한다든 해망지원이라고 하든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질환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왔을 때가 문제인데요. 이런 부위는 우리가 방금 언급한 위치 아니지 않습니까? S7번 정도 되죠. 물론 이 CT상 이렇게 보면은 하스피들이 떨어지니까 좁아서 보이고 이게 그 포칼 디파지션을 의심을 할 수 있지만은 뭐 여타 모포지에 대한 HCC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로는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CT상으로는 이때는 MR을 찍어 보면은 MR은 HCC와는 확실히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포즈드에서는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아웃포즈드가 됐습니다. 아웃포즈에서는 해체 엔진 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거의 100% 진단이 가능합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아주 또 이것도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잘 못 보는 거죠. 멀티포칼한 무슨 메타 때문에 같은데 CT상에서는 약간 여러 가지 있죠. 라운드하고 오발하게 하스피드이 떨어지는 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것도 구분이 잘 안 되죠. 이 있을 때 메시지. 그래서 MR을 찍으면 이렇게 떨어지면은 확실히 패치다. 포칼 패치다 진단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멀티플한 펫 디바이스들이 이제 컴프런트 양상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뭐 인필트레이트 뭐 HC라든지 부분이 소나상에서 구분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역시 MR을 찍으면은 증명하게 HCC하고 확실히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이제 베슬 주위로 펫 디파지션 될 수 있다. 이거는 그 헤파틱 베인이나 포탈 베인 주위로 헬로가 나타나고 이제 트랩라이크하게 튜블하게 헤파틱 베인을 주위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특히 이넨스에 보면은 헤파틱 베인이 포탈 베인 이넨스 되면서 여기 주위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환자는 HPV 환자에서 포탈 베인을 주위로 해서 PT되어집니다. 이게 포탈 베인이고요. 이렇게 힘이 나타납니다. 포탈 베인 주위로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런 양상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캡슐라, 캡슐 주위에 서캡슐라는 뭐 좀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그 페토니아 다이리시스 하는 환자들한테 잘 나타날 수 있다. 이거는 기전을 보면은 그 복막 투석을 하니까 복막에 이제 우리 인슐린도 같이 투여하잖아요. 인슐린이 리버로 들어가서 인슐린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슐린이 페테시를 분해해서 TG로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TG가 주위 축적돼서 복합 페티 가시 뭐 지표를 할 수도 있고 합쳐질 수도 있고 역시 열 확진은 MR을 찍어보면 차이가 나는 그다음에 이거는 뭐 다른 기전인데 뭐 파그라토디오덱토미 이후에 페틱 스타트 그러니까 패티 체인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뭐 인슐린 같은 호르몬 영향 그다음에 이제 웨이트가 갑자기 감소되니까 그
흡수되는 간으로 가는 그 리보프린이 좀 적어져서 그러니까 리보프린 합성이 줄게 되고 간에서 덜 내보내게 되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설 그러니까 히모스를 보는 것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첫 번째 이후에 시간이 수술 이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체인지가 심해진다는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펫 스페어링 보겠습니다. 펫 스페어링 요 부위도 S5, 6번 됩니까? 근데 7번 정도 되나요? 요런 폭탄 노들란 오바란 오버헤드 라운드한 FF가 연결해서 있으면 사실 이거 가지고 물론 전형적인 이 바깥쪽에 이제 패트 체인지가 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스페인이 아닐까 의심을 해야 되지만은 사실은 이거 보면 먼저 매스를 먼저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MRI에서 이렇게 반대로 되니까 돼 있었어. 이제는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요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죠. 요건 보면 어떻게 타겟 세이버, 뭐 베타 스타시 타겟 이게 이제 기전이 좀 이따 말씀드리고 CT 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언인핸스드에서는 전형적으로 중간이 좀 낮고 여기 좀 고강도로 보이고 인핸스 했을 때는 오히려 바깥쪽이 좀 더 인핸스 때는 정상 리버보다 이게 기존에 어떤 건가 하면은 여기 뭡니까? 에스퍼 주위에 다른 시스테믹 베인에 의해서 스프레이 하는 혈류가 있을 때 그 혈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조형에 의해서 좀 더 조형이 증강되는 양상을 보이고 이거는 이제 패치인데 요 주위가 초파상에서 요 바깥쪽만 패티 체인지가 더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경우로 타격 모양보다 할 수 있다. 이런 모양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런 경우도 사실은 MR을 찍어보면 확정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서 대강 말씀드렸지만 이제 디퍼런셜 다이고널시스 보면은 사실 전형적으로 뭐 사실은 초음파로는 구분이 안 됐으면 CT로도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됩니다. HCC라든지 아데노마 베네지 같은 경우에 뭐 화성 메타스는 뭐 비교적 구분이 쉬운데 인피트레티브한 타입에서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CT상에서는 구분이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조형계를 넣어보면 이렇게 펌프 사이트를 누르고 있고 히트로지너스 이멘스도 되고 베슬도 누르고 되고 뭐 중간에 센터를 내고서 오고 하게 되면은 구분이 되고 그것도 헷갈릴 때는 이제 MR을 찍어보면은 확실히 패트 체인지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MR이나 이 CT도 이제 모든 것을 100%다 진단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보면은 펫을 굉장히 많이 안쪽에 펫을 많이 가지고 있는 튜머 같은 경우에 이제 아데노마나 GC, 더블 FNH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얘는 패티 체인지처럼 MR 이미지에서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거는 모양상 우리가 이거는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니까 당연히 이걸 패티 체인지라고 보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패티 체인지 말 갖고 있는 튜머가 비슷하게 되는 다른 구조를 같이 아나토미라든지 다른 모양 변화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CT상에서 이제 로 아티네이션 리전, 압세스라든지 메타스타시스 있을 때 멀티포칼 패티 디스크리션하고 디스상 매출이 있지만은 이때도 이제 베슬이 뭐 물려진다든지 다른 양상 이렇게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거 보고 구분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CT나 MR 전형적인 패티 체인지 파인딩만 가지고 딜에서 하지 말고 다른 걸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볼게
강의 준비를 했는데 총파 강의보다는 CTMR 강의가 느낌이 됩니다. 수준도 이게 되게 중요한 어. 그거 같은데 아까 중간에 그 타겟 라이크 리드 그걸- 나오는데 그거는 말을 설명을 잘못했죠. 예. 아 예전 이야기했지. 예, 그 이야기 선생님 했어요. 이야기했어. 아, 그건 나 앞에 그 이야기야. 변리에서 마크로 베스큘하고 마이크로 피펜시인데 그거는 이제 마크로 베스큘 그렇게 세포 안에 팩 글로벌이 큰 거는 대부분 비나인 컨디션이거든요. 그거는 왜 생기느냐면 병리학적으로 그 세포의 안에 그 혈류가 들어오는 공급 혈류가 TG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어큐뮬레이션 돼가지고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거고 마이크로 베스큘라 타입의 패티는 그거는 대부분 안 좋은 거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세포 안에 팻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해가 세포 안 자체에 그 이상으로 생겨가지고 팻이 있는 정상 팻이가 밖으로 안 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마크로 베스큘라 패트는 자기 세포는 괜찮은데 세포 안에 들어오는 팻이 너무 많은 거고 마이크로 베스큘라 타입은 세포는 그 자체가 들어오는 유입되는 팻이 많은 게 아니고 자체의 팻을 정상적으로 배출을 못해가 그런 거든. 그렇게 마이크로 베스큘라 패트 리버가 더 나쁜 거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패티 리버 이야기는 요번에 책에 내가 요번에 성도 총파 소식지 혹시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 일본 사람이 적어놨는데 이 사람이 이제 패티 리버를 우리 전통적인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는 요즘 안 맞다. 왜 그러냐면 정통적인 클래시피케이션은 우리가 이제 뭐 리버하고 키드니 비교 또 이제 뭡니까 리반의 포탈 베인의 월 에코가 소실되느냐 또는 행경막이 이제 잘 안 보이는 이 가지고 이제 마일드 모드를 시도했는데 요새는 초음파 기기가 워낙 좋아져가 브로드밴드 초음파 기기의 요 프로브에서 이제 같은 주파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높은 주파수, 낮은 주파수가 같이 나와가 이걸 서메이션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계를 뿌리면 소위 말하자면 이제 그런 전통적인 그 패티 리버의 디퍼런시에이션이 맞지 않다. 가령 행경막이 옛날에는 잘 안 보이는데 행경막도 잘 보이게 되고 베슬의 월 에코도 옛날에는 모듈레이터 잘 안 보이는 게 잘 보이게 되버리가 이제는 브로드밴드 기계 가지고는 할 때는 그래 하지 말고 이제 전통의 방법 스프린하고 이제 에코 비교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뭐 자세하게 일본 사람이 적혀놨습니다. 그 두 가지가 새로 있고 요 타겟 라이크는 이재 쌤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약간 조금 틀려가지고. 저 잘은 모르는데 지금 이거는 보시면은 이제 사실 이거 봐서 이게 매스가 아이락한 거는 알 수가 있는 게 주위 안에 보면은 이 리버 에코랑 리버 내에 있는 이런 에코들이랑 비슷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매스는 아니고 안에가 팻이 더 많고 방식 팩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타겟 라이크해 보이는 건지 아까 그로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진 보면 저는 제 같으면 이 사진 보고 내가 MR을 찍지 않으 싶어요. 저는 이 리버 정상 에코가 다 보이기 때문에 제 같으면 이 사진 보고 저는 팔로우하지 물론 진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있겠지만은 자세히 보시면 이거 자체로서 그런 것까지 잘 그렇게 없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내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네. 여기도 블라스 프라이가 이제 이 시스틱 베인하고 여기 담낭 주위에 파라 빌리어리 베인하고 이 시스틱 베인의 블라스 프라이 좀 더 빨라요. 빨라요. 빠르죠. 왜 빠르냐면 우리가 이제 토탈 베인이라서 들어와가 리버에서 정맥으로 들어가면 이 정맥에서 피가 가가지고 나중에 장관으로 가가 이 다시 포탈 베인을 해가지고 또 다시 리버로 두얼 인핸스먼트거든요. 두얼 인핸스먼트인데 요거는 이제 시스틱 베인이나 파라빌리어 베인에는 이 그 주문맥보다 속도가 빠르죠. 그러니까 일찍 중단된다 하는 거죠. 아까 김장 선생님 거꾸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면 당장 객석에서 저 빅3 병원에서 대번 딱 합니다. 김창수 틀렸다고 하니까 조심해가 이야기 당했다니까. 저건 어렵게 얘기할 거 없이 아까 포칼 패스 페어링하고 똑같다 하면 그렇지. 링 세이비지 똑같다 하면 되거든요.
시스템 베인이라서 뭐 그렇죠. 네. 시스템 국가를 거짓이 안 된다고 네. 보고 뭐 그러면 뭐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너무 이상하게 돌려하다가 그 잘못했군. 아까 그럼 펫 인필트레이션하고 디파지션 얘기했는데 내가 전에 한번 이게 좀 구별해서 찾아보니까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디파지션은 일반적으로 셀 안에 지금처럼 우리 데피니션 얘기하듯이 그런 걸 의미하고 인필트레이션은 셀 밖에 펫이 이제 채우는 걸 의미하는데 전에 그렇게 구별해 놨는 걸 내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지. 판크라스에 패티 체인지 되어 에이징 프로세스로 에코가 증가되잖아요. 그랜듈러 티슈가 많은 영에이지에는 판크라스가 좀 더 저에코로 보이고 나이가 들면은 좀 더 고에코로 보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때 이제 하는 얘기 중에 이제 패티 인필트레이션이 나오거든. 그거는 판크라스 셀 안에 무슨 펫이 침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저 바깥에 있죠. 그렇죠. 그런 거하고는 틀리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패티 인필트레이션을 정의할 때 단어를 이제 정의할 때 우리 구별해가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만들 때 한번 기억은 그래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선생님 그거는 그 네. 다른 데서는 그런데 리버에서는 패티 리버는 인터스티치면 패티 그릇은 없습니다. 없지요. 없기 때문에 사이토플라즘 안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리버에서는 결국 같은 말을 쓴다고 그래 됐어. 그래서 그냥 패티 리버. 그러니까 섞어 쓰는데 구별하자면 구별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섞어 쓰면 다 같은 뜻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패티, 포칼 패티 리버, 포칼 패티 디파지션, 포칼 패티 인필트레이션 섞어 쓰면 그래요. 이제 구별하면 그렇게 한다는 뜻이고. 그러고 아까 선생님 얘기하시던 거 5번 호에 실렸던 거 있잖아요. 네. 그 차이 난다 하는 거. 네. 그게 저 궁금한데 조금 얘기를 많이 해주시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설명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읽어보면 일본사 그 사람이 뭐 공인된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의견이래. 그 사람의 의견이니까 읽어보시면 자기 이제 기계가 새로 개발이 되고 좋아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마일드 모듈레이시비어에서 조금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멀티플하게 포칼 펫 인필트레이션이 오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일본 비지저도 그렇지만 갑자기 이제 체중이 오베스한 사람이 헬스 트레이너나 운동을 많이 하거나 또는 웨이트 리덕션을 하게 되면 패트가 빠지는 것이 이제 유니폼하게 빠지지 않아 가지고 포칼 패트 인필트레이션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도 일본 책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마이크로 베스큘라가 있잖아요. 네. 패치 이제 네. 디파이션 되는 게. 그래서 이제 아까 마이크로가 좀 더 나쁘다고 얘기하셨는데 예. 있잖아요. 네. 어떤 데는 보면은 또 이게 그 다음 얘기가 되겠는데 이 마이크로도 오래되면은 합쳐진대요. 합쳐져가지고 마크로 베스큘라로 바뀐대요. 롱스탠딩이 있으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구별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그러게 요거는 밖에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그렇죠. 요걸 세파트로 옮기고 요거는 안에 있는 패들이 것이 이렇게 바깥으로 위치는 같거든요. 사이토플라즘이거든요. 사이트로 요게 뭉쳐져서 이런 식으로 되기로 하다 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겠죠. 다른 또 질문 하실 분. 아까 근데 만화에 인페이지 앞페이지가 무슨 T1, T2를 아니에요. T1에서. T1에서 T1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페이 우리가 이제 고에코가 될 때 이게 이제 이 패트냐 펫 아니냐를 감별하는데 제일 중요해 인페이스 아웃페이스 해가지고 하거든요. 아웃페이스에 이 시그널이 떨어지면 이건 펫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근데 거예요. 일반적으로 T1에서는 그냥 이넨스 다이나믹으로 이넨스 쭉쭉쭉까지 페이지 자체가 저런 페이지를 하는 말은 제가 처음 듣는. 아닙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인페이지 아웃 오브 페이지, 페이스를 아웃 오브 페이지, 예, 그거는 아웃 오브 페이지. 특히 산부인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산부인과에서는 굉장히 그걸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안에 저 오바리안 종괴가 펫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튜머가 인페이스 아웃 오브 페이스 해가지고 감별하거든요. 저게 다른 데는 안 쓰고 복부에서만 사용한답니다. 다른 뭐 브레인 이런 데서는 사용 안 하고. 그리고 T1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뭐 시그널 더하고 이제 받아들일 때 뭘 빼고 받는 게 아웃페이스, 어퍼스트 페이스라는 맞아요. 오퍼스 페이스. 그걸로 인해서 펫 성분이 펫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네. 산부인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페이스는 시그널을 때 시그널을 합쳐는 거고 그 아웃 오브 페이스는 때 시그널을 패션 시그널을 뺏는 거죠. 째버리니까 예.
빼버리니까 패티 리브가 있는 데는 당연히 시그널이 없게 나와요. 시그널이 들어옵대. 아까 저 패스 피어링은 오히려 밝게 나올 거고. 그렇죠. 그 차이. 66기가 방금 그거 용도 사진이죠. 요거랑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일반적으로 이게 아까 T1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T1에서는 패시 하이 시그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이 시그널이 나왔는데 아웃 오브 페이스 하면 시그널이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죠. 폐 시그널을 빼부수니까 원래는 하이 시그널 나와요. 여기서 폐 시그널 빼니까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연상이학 쌤을 초빙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우리가 예, 그러면 다른 분 토론 없습니까? 예, 오늘 장시간 동안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또 리브 시로시스 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걸 동영상을